자, 이번 시간에는 화학투 용액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물질의 세 가지 상태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오늘은 새로운 중단원 용액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첫 번째로 용액의 농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화학원 시간에 배웠던 두 가지 농도의 개념에다가 한 가지 농도의 개념만 추가가 되니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나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이번 시간 제일 마지막에 할 각 농도를 다른 농도로 변환하는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 그 부분만 유의한다면 무리 없이 다들 잘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제일 처음 나오는 농도의 개념은 퍼센트 농도와 ppm 농도입니다. 자, 둘 다 같은 의미인데, 숫자, 이 곱해주는 숫자에만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쓰는 농도가 퍼센트 농도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각각의 농도의 정의가 나올 때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퍼센트 농도는 용액 100g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 그람 수를 우리가 퍼센트 농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퍼센트 농도의 기호는 퍼센트 표시로 표현을 하고요. 분모에는 용액의 질량, 분자에는 용액의 질량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나중에 용매라는 말도 나올 테고 뭐 용질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용액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는데 여러분 다들 잘 알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분모에 용액의 질량이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준 걸 우리가 퍼센트 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농도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게 ppm 농도입니다. 자, 용액 10의 6승 그람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을 의미하는 게 ppm 농도입니다. 앞에서는 용액 100g 속이었고요. 이번에는 용액 10의 6승 그람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을 우리가 ppm 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보면요.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용액의 질량분의 마찬가지로 용질의 질량인데 여기에다가 10의 6승을 곱해준 걸 우리가 ppm 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m자가 의미하는 게 밀리언을 얘기합니다. 밀리언. 다들 영어 잘 알고 계시죠? 밀리언이 10의 6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10의 6승을 곱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퍼센트 농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ppm 농도를 쓰는가 하면은 자, 밑에 보면 용질의 양이 매우 적을 때 사용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퍼센트 농도로 표현할 수 있는 건 퍼센트 농도로 표현을 하게 될 건데 만약에 퍼센트 농도를 구했을 때 0.0001%, 0.00001%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우리가 숫자를 쓰기 조금 까다롭겠죠. 그래서 단위를 바꿔버려서 뭐 1ppm, 2ppm 이렇게 나오도록 단위를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화학에서는 숫자가 쓰기 어려운 경우에는 쉬운 숫자로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퍼센트 농도하고 ppm 농도가 구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퍼센트 농도는 100을 곱해주고 ppm 농도는 10의 6승을 곱해준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ppm 농도를 사용하는 이유는 용질의 양이 매우 적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질의 양이 매우 적다. 어떤 물질의 양이 매우 적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흔적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흔적량을 검출을 할 때 우리가 ppm 농도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농도가 나오는데요. 몰랄 농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정의를 한번 볼 건데요. 여기에서는 앞에까지는 용액의 질량이 식에 들어갔다면 몰랄 농도에는 용매 1kg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을 나타내고요. 단위는 small m 또는 mol per kg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매 단위를 우리가 킬로그램을 쓴다라는 것, 그리고 단위가 위에 몰이 들어갔기 때문에 분자항에는 몰수가 들어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몰랄 농도라고 하는 건 용매의 질량분의 용질의 양인데 용매의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이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앞에까지는 분모항에 용액의 질량이 나왔었고요. 단위가 g이었습니다. 근데 몰랄 농도에서는 용매의 질량이고 그리고 단위가 킬로그램이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몰랄 농도의 단위로는 여기 스몰 m을 쓰니까 이 단위까지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위를 스몰 m으로 쓰지만 일반적으로 몰랄 농도를 표현할 때 스몰 m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농도의 개념이 더 남았는데 우리 한 가지 더 농도의 개념은 이미 화학원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어떤 개념이냐면 복습 차원에서 같이 한번 볼 건데 몰 농도였습니다. 자, 용매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을 우리가 몰 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잘못되어 있네요. 용매가 아니라 용액이네요. 뭔가 이상했네요. 자,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을 우리가 몰 농도라고 표현을 하며 우리가 앞에서 과학원 시간에 배웠다시피 라지엠 또는 몰 퍼 리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몰 농도라고 하는 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인데 용질의 양인데 여기에서 단위는 리터를 사용하더라 라는 것도 반드시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에서 몰랄 농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몰랄 농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스몰 m으로 표현을 하고요. 뭐분의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용매의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를 의미를 하겠죠. 단 주의해야 될 게 용매의 질량은 단위가 킬로그램이더라 라는 거. 제가 면역기에 대입을 해볼 건데요. 자, 물 100g에 수산화나트륨 이만큼을 녹였으니까 용매는 물이 될 거고요. 용질은 수산화 칼륨이 되겠죠. 그럼 용매의 질량이 100g이니까 분모에 100을 줬고 우리가 몰수를 구해주게 되면 화학식량분의 분자량, 질량을 하게 되면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답을 여기 위에 걸 계산하면 5분의 1이 나오고요. 여기 밑에는 100이 나오니까 얘가 0.002가 되더라. 그래서 단위는 몰랄 농도, 0.002 몰랄 농도가 되더라. 라고 하면 당연히 틀리겠죠. 그죠? 자, 어디에 틀렸냐면 분모가 100g이었는데 우리는 몰랄 농도를 구할 때 용매의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을 씁니다. 그죠? 그러면 분모가 100g이 아니라 0.1kg으로 표현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이런 실수를 자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계산을 할 때는 단위까지 쓰고 계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꼭 단위를 쓰라고는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모항에 뭐가 들어가는지, 분모항의 단위가 뭔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밑에가 0.1이 되니까 0.002 몰랄 농도가 아니라 2 몰랄 농도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몰랄 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개념인데요. 자, 우리가 총 세 가지 농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각 농도들을 다른 농도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변환을 할 건데 자, 농도 변환을 할 때 우리가 변환하고자 하는 농도가 어떻게 구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몰 농도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각각 상황에 따라서 쉽게 변환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자, 몰 농도라고 하는 건 용액 1리터분의 용액 1리터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의미를 하죠. 다시 표현을 하게 되면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용액의 부피와 용질의 몰수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에 부피의 단위는 당연히 리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보면 퍼센트 농도, A% 농도라는 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밀도, 그리고 화학식량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학식량을 앞에서까지는 대문자 M으로 표현을 했는데 굳이 MW로 표현하는 이유는 몰 농도의 단위가 대문자 M이죠. 그래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조금 더 일반적으로는 MW로 화학식량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변환을 시켜볼 건데 우리 퍼센트 농도가 의미하는 게 있었죠. 퍼센트 농도라고 하는 건 용액 100g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g수를 우리가 퍼센트 농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A% 농도라고 하는 건 용액이 몇 g 있다는 소리죠. 그죠? 100g이 있다라는 소리고요. 용질은 몇 g 있다는 소리입니까? 그죠? A g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용질의 몰수를 일단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밑에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자, 용질의 몰수라고 하는 건 지금 용질의 질량이 Ag이고요. 용질의 화학식량이 MW니까 이게 바로 용질의 몰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용액의 부피만 구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용액의 부피는 어떻게 이용을 하냐? 여기에 밀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밀도. 자, 그럼 밀도가 주어져 있으니까 밀도라고 하는 건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럼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부피. 그러면 부피라고 하는 건 밀도분의 질량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질량이 100g으로 주어져 있고 밀도가 D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용액의 부피라고 하는 건 D분의 W 곧 D분의 100이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단위를 한번 적어보게 되면요. 단위를 적어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게 되면 P라고 하는 건 지금 단위가 D의 단위가 g per ml고요. 질량의 단위가 잠시만요. 자, 질량의 단위가 100g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g은 사라질 거고요. 남는 건 ml가 남을 것입니다. 그러면 얘는 D분의 100 ml가 될 건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리터 단위로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1000ml가 곧 1리터가 되니까 이 두 개는 같은 게 되겠죠. 얘를 곱해주게 되면 ml가 사라지고요. 리터가 남고 1000분의 1이 남겠죠. 그러면 다시 변환하게 되면 10 D분의 1이 되겠죠. 단위는 리터가 될 겁니다. 그럼 얘들을 그냥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용액의 부피는요 10 D분의 1이었고요. 용질의 몰수는 MW분의 A였습니다. 그러면 내항 외항을 곱해주게 되면요 MW분의 10AD라고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얘를 공식처럼 외워도 되지만 우리는 화학2 수능을 칠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공식, 시간 싸움을 하기 위해서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농도의 개념에서 농도의 정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면 농도를 구할 때 필요한 성분, 요소들을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 요소들을 차례대로 따내와서 그냥 그 식에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면 혹은 변환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퍼센트 농도를 몰랄 농도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